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는 잠시 정쟁을 멈추고 조문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이제 보도에서도 계속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합동 분향소에는 이제 추모의 발길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태원역에는 시민들이 놓고가 이제 국화꽃이 이제 쌓여가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이제 바라보는 정치권의 마음도 상당히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소식을 접하고요. 일요일 날 새벽에 아침 9시에 저희 비대위가 소집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지역구인 대구에 있다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모든 시민들, 정부 당국자나 아니면 정치권도 역시 이제 상당히 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자녀가 20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성북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왜 있는가, 국가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런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 우리가 위해서 참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 있는 그런 당국의 진상 규명과 그리고 아주 정직한 그런 이제 시정 작업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시작이 아닐까 싶고 그 중에 이제 정치권이 정쟁보다는 함께 국민들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유족과 그 생존자들 이번 사고를 이제 바로 곁에서 지켜본 분들 무엇보다 이제 우리 사회 이제 위로와 공감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수습, 그 지원책, 원인 규명이나 이제 재발 방지책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이 좀 더 필요한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용산구를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 피해자들에 대한 그 지원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더 필요한 그 지원책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은 전 국민적으로 지금 현재 유족들뿐만 아니라 부상자들 그리고 거기에 이태원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굉장한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 지원 이런 것들도 병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 SNS상에 퍼지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형태의 모습들은 저희 전체적으로 그 아픔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책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그 지원하고 좀 더 이 대책을 마련할 부분은 없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우리 지역구에 희생자가 계셔서 네. 가서 조문을 갔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큰 이제 쇼크를 받으신 상태여서 예. 무슨 이렇게 말씀도 제대로 하시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라고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우리 정치권부터 그리고 우리 관련 기관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우선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 그러니까 경찰이나 행정당국이나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문제를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믿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다소 늦고 또 실망감도 그동안 주긴 했지만 오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힌 뭐 약간 유감과 사과의 표명은 뭐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단초는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지금 매칭을 해서 현장을 다 이제 공무원들과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단기간에 끝내지 말고 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이후에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책임 있게 유족들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함께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사례를 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가 대규모 이런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마 경찰 당국이나 정부에서 책임을 부인하다가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이번의 경우는 그런 걸 이제 반민교사 삼아서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이제 조치도 하고 이제 반성도 하고 또 후속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책임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저도 그쪽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 책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1대1 지원 체계 그리고 그 부상자들에 대한 것까지 치료비를 책임진다든지 그 위에 부분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늘 사실 그 112에 신고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오늘 다 공개를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는 부분인지도 사실은 파악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만 이런 일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꼭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는 점도 밝히고 싶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아쉽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뭐냐면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경찰이 투입이 됐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또 다시 질문을 하니까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이 정부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제 34조에도 보면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재난기본법에도 보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무한 책임을 지고 지켜야 되는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적 책임의 문제나 이 어떤 한 단위의 책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상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성역 없이 그리고 가장 고위층부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말씀하셨고 우리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대통령실의 그런 국정감사도 다음 주에 연기하고 협력할 부분은 뭐 당연히 함께 하겠다. 그러나 또 이렇게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단호하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김영배 의원님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7년 전에 경찰에서 사실 이거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이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입법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정치하는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사죄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상민 장관
사고 뒤에 이제 이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물의를 빚었었는데 오늘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네. 결국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사가 발생하고 이제 사흘 만에 저런 그 사과의 얘기가 나온 건데요. 왜 진작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그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앵커님 했던 말씀처럼 그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구청장 시절에도 그렇고요. 어느 조직이든지 보면 책임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가 결국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까지 해결할 수 있고 진전시킬 수 있느냐를 가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더욱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과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아래 위 지휘고 막론하지 않고 있는 대로 밝히고 또 있는 대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합동분향소 가서 제가 조금 실망을 했던 게 그 합동분향소의 이름이 보면은 사고 그다음에 사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희생자의 그런 이제 이 합동분향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참사라고 하질 않고 사고라고 하고 사망자라고 부르는 게 전에 행안부 공문으로 시달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정부가 저런 말씀이나 태도와는 다르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행정을 해본 사람이고 그렇다면 저런 데까지 저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안 관련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도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여당이 발의하든 야당이 발의하든 저는 함께 최고의 이제 그런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어떠한 것도 여당과 야당이 합해서 이런 일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원과 모든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항상 모든 걸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저희 당에서 나온 얘기 중에 TF를 구성해서 야당과 함께 이를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셨던 뭐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이제 빚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방금 이제 행안부 장관도 사과를 했고 오늘 경찰청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네. 서울시장도 이제 사과를 했고 물론 이제 참사 사흘 만이긴 합니다만 기왕에 이제 이런 그 대국민 그 사과를 할 때는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받아들이냐는 이제 또 별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좀 이런 그 오해를 빚을 만한 부분은 이제 없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때일수록 공감이 중요하고 예. 또 국민들께서 정부와 정치권을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또 공무원들의 그런 알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로 이제 돌파하고 국민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당도 당 대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협력할 건 협력하고 대안을 만들 건 만들고 단호히 저희들이 또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습본부가 꾸려졌고 이제 진상규명단도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당과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초당적 협력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안전 TF를 이제 구성하겠다. 물론 애도 기간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뭐 좀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있는 건가요, 여당이? 물론 이것에 있어서 국회가 할 일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미비된 법안을 재난안전법을 미비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와 관련되어지는 예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국회 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해가지고 꼼꼼하게 만들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평방 1m 이내에 5명 이상이 사람이 모여지게 되면 이런 재난을 발생할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밀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명시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도 그런 사고에서도 그러한 걸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은 지금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다시피 CCTV를 활용해서 AI하고 접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참사가 일어날 부분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지금 현재의 과학적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이런 부분들과 꼼꼼하게 법, 예산, 그리고 또 국민들께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교육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저희가 국회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부터 예산, 네.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까지 예. 챙겨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모든 것은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고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작년과 올해가 무엇이 달랐길래 작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그런 이제 할로윈에서는 전혀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2주 전 같은 경우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예방을 하는데 실패했던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 좀 따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경찰에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인파가 한 곳에 집중해서 양쪽으로 같이 몰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교통통제는 왜 안 했을까? 그 의사결정이 왜 그렇게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걸 분명히 따져야만 책임 소재도 따져지고 그래야 그 책임 소재 단위, 기관, 경찰이면 경찰, 뭐 부처면 부처, 자치단체면 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필요하다면 예산 조치를 하고 아니면 이제 규정을 바꾸고 뭐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전범을 세우고 이런 게 조치가 이제 일관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양김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 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방통행을 했으면은 이번 사고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올해의 사고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다시 정쟁으로 가게 된다는 분점을 밝히고 싶고요. 그때 사실 작년에 이 일방통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그 참사로 특히 우리가 깨닫게 된 부분은 과거에도 이제 군중들이 밀집한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많았고 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맞습니다. 그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구나. 네. 이 부분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참사가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합니다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이 안전 사고였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이번을 계기로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좀 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